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는요, 한 방에 끝내는 SKCT라고 해서 우리 SK의 인적성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SKCT를 준비할 건데요. SKCT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단요, 인적성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실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죠? 방향을 잘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적성 시험이 뭐죠? 그 효율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서, 그죠? 대기업들이 주로 인재 채용 시스템의 하나의, 그죠? 관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게 인적성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야 무슨 시험을 봐서 무슨 사람을 뽑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증명이 끝났어요. 인적성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죠? 업무를 잘한다는 게 거의, 그죠? 기존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입사했을 때요, 그 영어 토론 면접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딱 4년 정도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인적성 시험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적성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 되게 많죠. 리트나 디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것도 그 수학 능력 시험 같은 시험도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인적성 시험에 비슷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채용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요. 이거는 별로 사족이고, 솔직히 이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첫 시간에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인적성 시험을 보면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저 한국 사람이라면은요, 객관식 시험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객관식 시험은 뭐냐면은요, 수능 아니면 토익과 아니면 그 유사한 시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적성 시험하고요, 이런 수능 토익하고는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수능이랑 토익 볼 때 시간이라는 요소가 뭐였어요? 그 문제 내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내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인적성 시험은 일단 시간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만큼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랑 자원을 어떤 문제에 내가 쏟을 건지, 그죠? 그 전략 자체를요, 다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 푸는 게 목적이고요. 다 맞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능 시험,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LC는 두 번째 치고 RC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다 맞는 게 여러분의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소중한 한 문제 한 문제를 그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푸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뭘 못하냐면요, 포기를 할 줄 몰라요. 그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애당초, 그죠? 그 문제 자체를 다 풀 수 없는 만큼의 시간을 주어지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다르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문제를 모르면은 이 방법이 안 풀리면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보고요. 그거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인적성 시험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안 풀리면요, 두 번째 방법을 쓸까를 고민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포기하고 넘어갈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은 그게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을 차근차근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반도 못 풀고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있지만요, 그 시험 전체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그죠? 이 문제는 포기하는 게 좋다. 이 문제는 아예 들어가지 마라. 그죠?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 음미를 하면서 좀, 그죠? 생각을 하면서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인적성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인적성 시험 중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시험은 뭐죠? SKCT거든요. 근데 SKCT는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인적성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현대 기아 자동차 시험이랑
SKCT가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두 개라고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미세하게 HMAT보다 SKCT가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그동안 다른 회사 인적성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SKCT에 맞는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 인적성은 뭘로 준비 많이 하시나요? 보통 GSAT, 삼성을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삼성 GSAT 난이도는 이렇게 따지면은 한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근데 SK랑 HMAT는요, 이 위 부분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KCT는 뭐 인지 역량, 실행 역량, 심층 역량 이렇게 아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험 보는 건데요. 얘 두 개는 뭐예요? 얘 두 개는 인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적성이거든요. 근데 인성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성이 중요하긴 한데 인성은 뭐예요? 공부를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약간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실행 역량이죠. 적성 분야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요, 좀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같은 경우는 그 인성이 꽤 중요한 시험이에요. 인성은 중요하긴 한데 뭐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가능한 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성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SK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까다로운 수리 영역이거든요. 크게 SK는요, 언어, 수리하고 그리고 전공 시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언어 추리랑 섞어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수리 영역이거든요. 이 수리 영역은 응용 계산, 그죠? 방정식 같은 문제랑요, 그냥 순수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랑 자료 해석 문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응용 수리 자체가 기존의 다른 회사 인적성 시험 문제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봤던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학 문제랑도요, 조금 뭔가 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수리 문제를 풀어도 뭔가 그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 이질감을 약간 느끼실 거예요. 뭔가 내가 옛날 봤던 문제랑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건데, 좀 그런 식으로 그죠? 일단은 수리 문제 내에서도요, 그 식만 잘 세운다고 푸는 게 아니라 식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능력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그 수학 문제, 수능 수학이랑은 조금 이질감이 느끼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고요.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는 확실히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직무 영역 같은 경우가 출제가 되는데, 직무는요, SK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회사는 거의 다 이과, 문과도 구분하지 않고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SK는 어때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전공을 구분해요. 세부 전공을 구분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지만요, 처음에는 거기에 다 전공 문제만 출제를 했었는데요. 점점 뭘 추가하고 있어요. 거기 공통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그 추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추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슨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공 문제가 대부분 나왔고 추리 문제가 한두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18년 상반기를 봤을 때요, 그 추리 문제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은 뭐예요? 일단은 뭐냐면 직무 영역을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뭘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요, 공통 문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공대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연계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뭘 내야 돼요? 그죠? 재료공학과랑 전기공학부랑 화학공학과랑 그 산업공학과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공대라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없거든요. 끼케야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울 공학수학 정도인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요?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제 의도는요, 제 생각에는 그죠? 직무에 맞게 문제를 내자였는데 그 직무를 5개를 구분하기에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때문에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는 점점 줄고 있고요. 지금요, 공통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학년 1학기 전공은 분명히 충분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전공 문제를 지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심각하게. 그리고 당연히 그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 실력은요? 면접 가서요. 그죠? 면접 가서는요, 주로
그죠? 전공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준비는요, 그죠? 인적성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면접을 대비할 차원에서라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전공의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죠?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각자의 전공인데. 당연하죠. 그죠? 그건 분명히 알고 들어가신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 2학년 1학기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하고요. 크게 어떻다? 부담되진 않는다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만요, 여러분이 준비는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전공 실력이 좀 부족해도 뭐다? 공통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언어 추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저 잘 풀기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SKCT의 구성하고요,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넘어가서 각 영역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9시 반까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시험은요, 한 12시 40분까지 끝나요. 근데 앞뒤로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인성이 껴있어요. 그죠? 인성 같은 경우는 뭐 인성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적성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껴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를 보면 알겠지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수리 20문제, 언어 20문제, 뭐 직무 20문제, 30분, 20분, 25분 이 정도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보시면은요, 한 문제당 보통 1분이 넘어요. 1분이 넘지만요, 절대 뭐예요? 시간이 여유있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시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험 언제 본다고요? 9시 반에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언제 봐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목요일 전부터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시차 적응을 꼭 하셔야 돼요. 9시 반부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인적성 시즌만 되고, 취업 시즌만 되면은 다 올빼미가 되거든요. 보통 막 3시쯤에 시험을 보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9시 반으로 시차를 다시 한국으로 오셔야 돼요. 그죠? 다시 돌아오셔서 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다? 인성하고 인성 부분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적성이 생각보다 문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수리, 언어, 직무인데 여기 뭐가 껴 있어요? 역사가 껴 있거든요. 교재가 만들어질 시점만 해도 역사 영역에 대해서 SK에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SK에서 그 역사 영역을 뺀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요,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요, 살짝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요, 뒷부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검사 A 같은 경우는요,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를 출근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특별한 상황을 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뭐 SK에서 뭐 독특한 유형이라고 하지만 다른 회사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아,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인성은 뒷부분에 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다음 이제 인지 역량인데 여기서도 적성이거든요. 처음 수리 영역입니다. 수리 영역은요, 그 SK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그 다른 영역보다 여기가 가장 뭐예요? 변별력이 높아요. 솔직히 뭐 뒷부분 언어 설명하겠지만요, 언어는요, 아주 제일 잘하시는 분하고 못하시는 분하고 그 성적 차이가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리 영역은 다른 회사가 다르게 SK 같은 경우는 그 수리 영역 내에 응용 수리랑요, 자료 해석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죠?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떻다고요? SK는요, 가장 어려운 인적성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안 보는,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2차 방정식도 조금 출제가 되고요, 2차 부등식도 조금 출제가 돼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뭐 2차 방정식에 솔직히 근해 공식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근만 구할 줄 알면 되는데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다 아는 건데요. 그냥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번만 보면은요, 충분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플러스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이런 거, 확률 통계 부분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부분에 그 나오는 수능의 비중은 거의 없고요. 수학의 비중은 별로 없고요. 중학교 수준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포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 잘했거든요. 그죠? SKCT를 볼 정도 수준이었면요, 분명히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만 잘 돌이킬 수 있다면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요, 보통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 SK 문제를 보면은요, 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그죠? 저도 솔직히 SK 문제를 처음 보면서, 문제 되게 신선한 문제다. 되게 특이하게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신선하냐면은, 기존에 우리는 수학이 뭐예요? 그냥 식만 세우면은요, 식 세우고, 그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SK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완벽하게 세워도요,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야 되고 좀 특이해요. 그리고 계산량이 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봐왔던 수학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리에다가 약간 자료 해석에 자료 계산 능력이 좀 더해진 느낌?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좀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교재 나오는 수학 문제를 보면 이질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준비를 하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크게 다른 회사의 인적성 문제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분이라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다만 SKCT는 어떻다고요? 어렵게 출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요, SKCT에 나오는 그 자료 해석 문제의 자료의 양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긴 자료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 너무 자료가 방대한 문제에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 굉장한 시간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응용 계산과 달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언제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몬 수학 이런 거 풀 때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거 연습하고요. 그 뒤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피트나 이런 거, 피셋이나 이런 거 준비하신 분이야 했겠지만요. 그런 거 준비 안 하신 분은요,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학습 곡선이라고 하죠. 쭉 0에서 80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80에서 100 만드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저 지치는 과정인데요. 다행히 자료 해석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내용을 그죠? 좀 습득만 하면은요,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요, 빠르게 여러분의 실력이 늘 거거든요. 제가 OT 끝나고 바로 그 자료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새로운 계산 방법을 찾았다고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요, 또 이쪽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래에는요, 앞부분에 응용 계산이 출제가 됐고요, 뒷부분에 자료 해석이 출제가 됐는데, 2018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섞어서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해석과 그 응용 계산 문제가 섞여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CT가 난이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 인적성에 비해서 가장 높은 부분이 이 수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 영역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영역인데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절대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다른 회사의 인적성 언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려울까요? 좀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보통 그래도 이런 언어 영역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어요. 언제 공부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 수능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능에 나왔던 언어랑 그냥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죠? 일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수능에서는요, 여러분이 좀 힘든 게 하는 게 뭐였어요? 문학이었죠. 그죠? 근데 인적성 시험에는 문학이 출제가 돼요, 안 돼요? 문학이 출제가 안 되거든요. 다 비문학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능 지식과, 그죠? 아마 문제 푸는 능력을 좀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수능 문제 준비하면서 언어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문제에 대한 이질감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질감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기억 잘 찾으시길 바라고요.
수리랑 마찬가지로 그죠? 잃어버린 그 느낌을 잘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직무 영역인데요. 검사 D죠. 검사 D 같은 경우는요. 크게 5가지 직군으로 그죠? 여러분을 구분을 합니다. 그죠? 보통 문과분들이 많이 보는 뭐예요? 경영 M 직군이고요. 그리고 산업공학과 이쪽에서 많이 보는 생산 직군. 그리고요. 건설 쪽, 건설 직군, 건축 토목 쪽에서 많이 보는 건설 직군이 있고요. 그 일반적인 공대생들이 많이 보는 연구 개발 직군. 공대생이나 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연계, 그죠? 좀 출신들이 많이 보는 R 직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전공, 그죠?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는 소프트웨어 직군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잘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요, 좀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골고루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 지식을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초창기에는요, 이 직군별로요, 공통 문제가 별로 없이 다, 그죠? 개성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한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근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요, 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요, 공통 부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고요. 공통 부분은 주로 추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추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어 추리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적성의 양대 산맥은 그 언어 추리랑요, 자료 해석 2개거든요. 그래서 언어 추리랑 자료 해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SKCT를 준비하신다면요,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가장 뭐예요? 변별력도 크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요,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워도 실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MPCR 소프트웨어 이걸 어떻게 각각의 전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행인 거는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려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중에서 가장 그죠?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알류형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중고등학교 그죠?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과학은 뭐예요? 특히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보통 물리화학, 생물 중에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것도 알다시피 생명공학 전공하시는 분하고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공하시는 분하고 그죠? 난이도가 같지가 않잖아요. 느끼는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C 유형 같은 경우는, 건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축의 기본 문제랑요, 추가적으로 실제 약간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P 유형 같은 경우는 식스시그마 이런 거 가지고 생산 관리 기법이라든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공 지식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유형 같은 경우는요, 그죠? 문과분들이 주로 다 M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경제 경영이고요. 자, 이거는 미시거시에서 가장 앞부분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죠? 그 부분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의 다 복수 전공으로 하나씩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기전자 전공인데 저도 경영학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공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앞부분 있죠. 그때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공대생이고 경영 경제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은 문과분들은 대부분 이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느 분이 좀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요, 어문 계열해가지고 그쪽 완전히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문 계열 그분들은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기업에 들어와서, 그죠? 기업에서 일을 하려는 게 목적인데, 나는 어문 계열이라서 저쪽 몰라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당연히 뭐예요? 기업에 입사하시려는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죠? 경영 경제 쪽은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보통 문과분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범용으로 그저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좀 어떻게 돼요? 조금 전공 지식을 나름 심도 있게 물어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직군을 선택을 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양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기전자 전공인데 제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되게 잘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소프트웨어 직군 선택하는 분이라면요, 충분하게 그죠?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을 좀 더 말하면은 공통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전공은요, 나눠져 있지만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역사가, 그죠? 역사가 출제된 게 좀 히스토리가 있죠. 자체가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바짝 거의 모든 회사들에서 역사가 추가가 됐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뭐가 됐죠? 상식의 역사가 추가됐고요. 현대 기아차 계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사 에세이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뭐 CJ 같은 경우도 역사가 추가됐어요. 제일 순진한 게 그 SK였거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조금 더 꽈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현대 같은 게 역사 에세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역사 지식을 거의 배제한 이름만 역사 에세이였고요. CJ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가 CJ 역사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유의하게 삼성하고 SK만요, 실제 역사 문제가 계속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 신문 기사에서 그 SK는 역사를 보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만약에 잘못된 보도라면은요, 정정 보도하고 그랬을 텐데, 뭐 정정 보도도 없고요. 그냥 유지되는 거 봐서는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책 교재 만든 시점에서는요, 당연히 채용 경고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에는요, 지금 역사가 포함되어 있지만요, 강의에는 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역사를요, 얘네가 5문제 정도가 10문제 정도 출제를 했는데 진짜 역사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걸 단기간에 준비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계속 강조를 했어요. 작년에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시라고. 어차피 진짜 이만한 데서 10문제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죠? 밀도가 낮은 데서 여기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한 문제도 못 맞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문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부분이었지만은 다행히 뭐예요? 이 부분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뀐 것도 있지만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기업에 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뺐고요. 그리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선배 있죠? 한 2년 정도 선배들은요, 그 인적성 시험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면은 그 방학 있죠? 방학 끝에 준비한 게 아니라 방학 처음에 준비했어요. 역사 공부하고요, 또 삼성에서 상식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선배들은 다 상식 공부를 막 한 2달씩 계속 한 거예요. 다행히 뭐예요? 삼성에서 상식 없앴고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역사를 지금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역사 공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마 다른 회사 계열사에서도 역사를 출제한다고 해도 그 비중은요, 거의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못한다고 그걸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뭐 심층 역량은 말 그대로 인성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성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솔직하게 그저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특징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다시 SK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OT 제일 처음에 강조를 했지만요, 시간이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시험 전체 크게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요, 어떤 문제를 포기하고, 어떤 문제는 몇 분 안에 풀고, 문제가 막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죠?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인적성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의 시간을 주면은요, 누구나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인적성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그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CJ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CJ 같은 문제 보셨나요? 근데 CJ 문제 잘 풀기는 어렵거든요. 왜요? 한 문제에 주어진 시간이 30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SK도 솔직히 말해서 SK가 문제 하나하나 봤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SK 인적성 하면은요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문제를 풀 때 뭐 20문항 30분이면은요 쭉 해서 내가 30분 동안 푼 문제를 체크하시고 다 나머지 플러스 문제도요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세요. 내가 나머지 추가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렸는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추가 문제를 풀었는데 한 10초 만에 푸는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어떤 문제는 30초 만에 풀었어. 어떤 문제는 막 5분에서 10분 걸렸어. 이런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추가 문제 나오면은요, 여러분의 전략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이 안 풀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런 문제가 그죠? 뒤에 있었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그죠? 이 문제를 안 푼 선택 자체가 올바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적성의 목표는 뭐냐면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문제를 다 구경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구경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죠? 그렇게 시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뭐다? 전체. 그죠? 전체. 그죠? 어떻게 이 시험 전체를 내가 운영해서 나갈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SK 시험 본다고 해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게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그죠? 교재 2개 한다고 해도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 수 있는 모의고사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그 모의고사가 나오는 문제가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은 익힐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은 분명히 똑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분명히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시간 내서 푸시고요. 그리고 올빼미들 많죠. 그죠? 시차 적응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매번 할 수는 없어요. 매번 할 수 없지만요. 뭐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간다, 일요일날 시험 보러 간다 그럼 언제는 하셔야 돼요. 한 목요일이나 뭐 수목금 정도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죠? 시차를 마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만 잘 보면 되니까 그죠? 뭐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보통 인정서 시간 많이 준비해봤자 뭐 한 달이잖아요. 많이 준비해봤자 한 달 전에 준비하시고 그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바짝 공부하고 가시는데 남들도 그 정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도 있는 시험이니까 그죠?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제 강의 계획인데요. 강의 계획은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 OT 듣고 계시고요. 아마 OT 끝나면은 제가 자료 해석 계산 노하우를 제공을 할 건데요. 솔직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셔도 SK에서는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SK는요, 계산 자체가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죠? 계산 노하우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익히시면요, 분명히 남들하고는요, 차별점을 둘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수리 B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대부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열심히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그 SK에 대한 감은 충분히 익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안 하고 박은경 선생님께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 전체 유형이랑요.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주실 거니까 그 부분 공부해 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군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는 언어 추리 같은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재에 보면은요, 직군별로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 뭐예요? 공통 문제들은 다 언어 추리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랑 관련 없는 뭐예요? 그런 그 언어 추리 문제도요, 다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언어 추리 문제까지는 다 풀어주시고요. 푼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이런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잘 안 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그죠? 좀만 더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붙고 떨어지는 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죠? 조금만 더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본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